우리는 가끔 내 삶이 정해진 궤도만 돌고 있다는 가혹한 운명론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닐카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무력감은 그저 뇌에 새겨진 낡은 회로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편도체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며 위험 신호를 보내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죠.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은 사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가장 쉬운 경로입니다. 이제 그 낡은 회로를 끊어내야 합니다. 뇌 가소성은 새로운 길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뉴런의 연결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운명이라는 지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믿어온 한계는 사실 뇌가 만든 환상입니다. 오늘 그 벽에 균열을 내보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운명을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재벌도 평민도 현실의 우리도 늘 무언가에 짜증나고 슬픕니다. 왜 우리는 늘 부정적인 감정에 먼저 휩싸일까요? 그 비밀은 뇌의 편도체에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조직은 생존을 위해 위험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현대 사회의 무한 경쟁과 불확실성은 우리의 편도체를 끊임없이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오늘도 망했어라는 슬픔은 편도체가 당신에게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반면 전두엽은 이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려 하지만 과부하 앞엔 역부족이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짜증은 내가 감정의 신분을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열심히 작동하고 있을 뿐이죠. 이제 이 감정의 과부하를 줄여줄 뇌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음 세탁이 필요한 순간이죠. 드라마 속 완벽한 케미를 보며 우리는 왜 때때로 더 깊은 소외감을 느낄까요? 타인의 행복을 관찰할 때 우리 뇌의 거울 신경세포는 그 감정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현실의 내 관계와 영상 속 환상의 간극이 커질수록 뇌는 심각한 공감 허기를 느낍니다. SNS와 미디어는 우리의 연결 본능을 자극하지만 실제적인 접촉 없는 연결은 뇌를 지치게 하죠. 관계에서 오는 피로는 당신의 성격 탓이 아니라 과잉된 정보에 노출된 뇌의 비명입니다. 뇌는 가짜 친밀감과 진짜 유대감을 구분하지 못해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닦아내고 오직 나 자신과 연결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타인에게 뺏긴 뇌의 자원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가 당신의 뇌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쉬는 날조차 무언가를 배우거나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나요? 갓생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과도한 노력은 뇌의 보상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무뎌지면 더 큰 성취를 해도 예전만큼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죠. 노력 중독은 사실 불안을 가리기 위해 내가 선택한 위험한 방어 기제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라는 채찍질은 뇌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창의성을 앗아갑니다. 뇌는 적절한 공백이 있을 때 비로소 정보를 재배열하고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뇌를 재부팅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게 걷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는 열심히를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당신을 허락해보세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찌든 부정적인 자아상을 깨끗이 씻어낼 차례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생각은 사실 뇌에 쌓인 오래된 심리적 먼지일 뿐입니다. 인지 왜곡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흐릿한 안경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얼룩은 반복된 부정적 자극이 신경회로를 고착시킨 결과죠. 마음 세탁의 핵심은 이 자동적인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본 모습이 아니라 뇌의 습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회로는 약해집니다. 비난 대신 수용을 선택할 때 뇌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과거의 실수라는 얼룩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뽀송하게 말린 빨래처럼 당신의 마음도 다시 맑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과 유리 천장, 현대판 신분 사회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분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자기 효능감에서 결정됩니다. 뇌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죠. 고착된 마인드셋은 뇌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신경망을 확장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해석하는 뇌의 프레임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 대신 이번 단계는 어떻게 넘길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작은 통제감을 경험할 때 뇌는 비로소 환경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각성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이 매긴 가격표가 아니라 당신이 시도한 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21세기의 진짜 귀족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가 사실은 뇌가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휴식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며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건 휴식이 아닙니다. 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지쳐가죠. 진정한 휴식은 감각 입력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창밖의 구름을 보거나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때 뇌는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새로운 창의적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뇌를 쉬게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입니다. 오늘 당신의 뇌에게 온전한 쉼표 하나를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괴로운 감정에 매몰될 때 우리는 마치 폭풍 후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삶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나를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공이 슬퍼하고 있네라고 말이죠. 관찰자의 시점을 가질 때 뇌의 편도체는 진정되고 이성적인 전두엽이 다시 깨어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라는 하늘을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 대신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문장을 바꿔보세요. 주어와 동사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의 삶을 타인의 이야기처럼 객관화할 때 비로소 새로운 전개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작가입니다. 오늘 이 슬픔을 어떻게 서술하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변화가 두려워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면 뇌를 속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너무 큰 목표를 만나면 위협으로 느끼고 포기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5분 내로 끝낼 수 있는 작은 일은 뇌에 저항 없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거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의 보상 회로는 작동하죠.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 나도 할 수 있다는 뇌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냅니다. 무력감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1%의 미세한 변화가 반복될 때 어느덧 당신의 뇌는 성공에 최적화된 상태가 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완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뇌는 결과보다 성취 자체에 반응합니다. 오늘 당신이 해낸 아주 작은 일이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요? 드라마 속 대군 부인처럼 당신도 당신 인생이라는 왕국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를 긍정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에서 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뇌는 결핍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니까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회로는 이제 마음 세탁소에 맡기고 씻어버리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세상 그 무엇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으며 그 가치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운명을 당당히 개척하세요. 마음 세탁소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맑고 눈부신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